미국인 파일럿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저 한국인은 비행기 꼴이랑 조종석도 구분 못할 걸. 그는 경납고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고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던 청년을 가리켰다. 뒤따른 웃음소리는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태현이 신형 프로토타입 도면 앞에 잠시 멈춰 선 순간을 그의 눈은 단숨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결함을 포착했다. 그것은 브레이크 시스템의 오류였고 내일 예정된 첫 시험 비행을 참사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었다. 겸손한 자세 뒤에 숨겨진 진짜 태현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자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 이유가 있을까? 그가 다음 24시간 안에 내린 결정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결정은 회사 최고위층까지 뻗은 사보타주의 정체까지 밝히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재미, 향수 혹은 진심 어린 감정을 선사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야, 빗자루 꼬마,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청소부용 화장실은 경납고 뒤편, 네가 치우는 쓰레기랑 같이 있다고. 로드리고의 오만한 웃음이 화장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다른 조종사들도 함께 웃었다. 19세의 조태현은 눈을 내리깔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빗자루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의 손, 작지만 기술자의 굳은 살이 박힌 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켰지만 그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는 약간의 억양이 있지만 완벽한 영어로 중얼거렸다.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런 모욕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수석 졸업생이 감내해야 하는 굴욕이 얼마나 쓰라린지 당연히 모르겠지. 너희 한국인들은 영어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잖아, 그렇지? 로드리고는 그를 지나치며 어깨로 태현을 벽에 밀쳤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이 부딪히는 순간 태현의 기억 속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인내심을 가져라, 아들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을 지닌다. 다른 조종사들이 다시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태현의 귓가에서 마치 뾰족한 바늘처럼 찔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울 항공우주학회에서 차세대 천재 엔지니어로 불렸던 조태현을 그들의 무지가 가소로웠지만 동시에 태현의 작전에는 완벽했다. 아무도 태현이 낡은 배낭을 열어 잠시 서울항공공학 아카데미의 고급 공학 배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배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준 선물이었다. 언젠가 네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달게 될 날이 올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태현은 재빨리 가방을 닫았다. 그들은 또한 로드리고가 무심코 들고 있던 새 보잉 모델 도면에서 태현이 미묘한 이상을 발견한 분석적인 시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즉시 유압 시스템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포착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바로 그 시스템의 결함을, 그리고 바로 그 결함이 7년 전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다. 태현이 빗자루를 들고 물러서며 한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그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뭐라고 했어, 꼬마? 로드리고가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무시가 가득했다. 그냥 한국 속담입니다, 선생님. 태현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너무 높이 날아오르는 자는 종종 자신의 날개 결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태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은밀한 경고가 숨어 있었다. 그가 나가자 나이든 조종사 중 한 명이 눈썹을 찌푸렸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떠올릴 수 없었다. 저 꼬마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또 다른 아시아계 인턴일 뿐이야. 로드리고는 무시하듯 말했다. 내일 새 프로토타입을 조종할 텐데 그때는 그 이름도 기억 못할 거야.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에 취해 있었다. 로드리고가 알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24시간 내에 저 빗자루 꼬마가 그의 비행이 마지막 여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태현은 조용히 경납고를 떠났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잠시 멈추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창공, 그 하늘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복도를 걸으며 태연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리라.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 가르침을 그는 가슴에 새겼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보다 더 큰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의에 대한 열망,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의,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불타는 의지.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내일 그 오만한 로드리고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조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태연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복수를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그랬을 것처럼 옳은 일을 위해 나설 것인가. 태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의 어깨에는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걸려 있었다. 인천에서 15년 전 어린 태연은 아버지 조준호가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비행기를 자신의 손에 올려놓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그때의 따스한 기억이 지금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데웠다. 기억하거라, 아들아. 준호는 한국어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행기는 인생과 같단다. 아무리 작은 부품 하나라도 모두 목적이 있지. 그것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 날아오르느냐 추락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단다. 태현은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렸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 항공공학의 전설이었던 조준호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다. 그는 모두의 하늘을 더 안전하게 만든 혁신가였다. 그의 전문 분야는 유압 시스템이었다. 현대 항공기에 뛰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 청소 도구 보관함으로 개조된 방에 앉아 태현은 태블릿에 숨겨둔 파일들을 뒤적였다. 달라스의 이글 에어 인더스트리 경납고 뒤편에 이 협소한 공간이 그의 집이었다. 7년 전 아버지를 죽인 사고 사진들, 모순된 보고서들, 무시된 증언들. 태현의 가슴은 매번 이 자료들을 볼 때마다 무거워졌다. 프로토타입 고장, 그들은 공식적으로 말했다. 조종사 오류, 그들은 복돼서 속삭였다. 하지만 태현은 더 잘 알고 있었다. 치명적인 비행 전날 밤 아버지의 메모는 유압 시스템의 무단 변경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아버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후 미스터리하게도 테스트 비행 중에 사망했다. 태연의 손에는 서울 아카데미의 배지가 빛났다. 15세에 이미 신동이었던 그는 4개 언어에 능통했고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어떤 대형 항공우주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여기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아마도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이들의 발 밑을 쓸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아버지. 태현은 한국어로 속삭이며 준호의 바랜 사진을 매만졌다. 손끝으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그는 슬픔이 목을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어둠 속에서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할머니는 그에게 종종 말씀하셨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비와 같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된단다. 태연은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아버지의 필체로 가득한 페이지들, 복잡한 방정식과 도면 사이에 간간히 삶의 지혜가 적혀 있었다. 기술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태현은 그 문장 밑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따라 썼다. 벽 너머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렸다. 태현은 재빨리 모든 것을 숨기고 불을 껐다. 그의 심장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빠르게 뛰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는 내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로드리고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유압 시스템에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안은 삼엄했고 그는 단지 존재감 없는 청소부에 불과했다. 그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태연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쓰다듬었다. 누군가 시스템을 변경했다. 안전하지 않다. 그 글씨는 급하게 쓰여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내일 아버지. 태현은 작은 목소리로 맹세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창문으로 새우며드는 달빛이 그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었다.
서울의 천재, 이제는 달라스의 그림자가 된 그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달빛이 사라지고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 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이글에어 인더스트리의 본사 사무실로 향했다. 적막한 복도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다. 여전히 청소부 회색 유니폼을 입은 채 그는 자신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 사무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회사의 비서가 늦은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태현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또 늦게까지 일하네, 태? 그는 수줍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마사의 따스함은 차가운 회사 분위기 속 작은 촛불 같았다. 내일 회의실만 청소하면 돼요, 그가 대답했다. 마사가 모르는 것은 그의 청소 카트 아래에 그가 직접 만든 정교한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 공대에서 배운 전자공학 지식이 이제야 쓸모가 있었다. 마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태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광택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을 닦으며 능숙한 손가락으로 테이블 밑에 감지할 수 없는 마이크를 설치했다. 3년간의 전자공학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 설치를 마치고 태연은 잠시 멈춰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라스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 달랐다. 더 넓고 더 외로웠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이 결단은 1년 전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기밀 문서에서 이글 에어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내려진 것이었다. 이 미국 회사는 준호가 개발하던 한국 기술을 매입했다. 아버지를 죽인 프로토타입은 세계 항공을 혁명적으로 바꿀 예정이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다. 남편의 죽음으로 무너진 어머니는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14세가 된 태현은 서울에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할머니는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그의 뛰어난 교육에 투자했다. 내게는 아버지의 두뇌와 어머니의 마음이 있구나.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다. 둘 다 지혜롭게 사용하거라. 한국에서의 유망한 경력을 포기하고 이글에어의 청소부로 잠입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교수들은 재고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결연함이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힘이 인내에 있다고 배웁니다. 그는 설치를 마무리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저는 설악산의 산처럼 인내할 것입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사무실을 나서던 태현은 임원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있는 걸까?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국인 엔지니어의 설계를 완전히 수정했어. 내일 테스트에서 로드리고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보았다. 빅터 머서 운영 책임자였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실패하면 다른 목소리가 우려를 표했다. 실패하지 않아. 머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건 안타까운 사고가 될 뿐이지 마치 그 한국인 엔지니어처럼. 태연의 손가락이 문틀을 움켜쥐었다.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태연은 재빨리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내일의 비행은 치명적일 것이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행까지 단 9시간. 태현은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위한 정의 그리고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행동해야만 했다. 태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침구 위에 쓰러졌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대화가 반복해서 울렸다. 가슴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달라스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귓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 설치한 도청 장치의 신호가 들어왔다. 태연은 몸을 일으켜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식 보고서에 이런 변경 사항은 없어. 깊은 목소리가 말했다. 태연은 그것이 빅터 머서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목소리를 낮춰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글 에어의 CEO인 버나드 클라인이었다. 유압 시스템의 수정은 기밀 사항이야. 한국 프로토타입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절차지. 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국 프로토타입.
아버지의 비행기. 하지만 그 사고는 머서가 망설였다. 편리한 비극이었지. 클라인이 냉정하게 끊었다. 그 한국인 엔지니어는 질문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 없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태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확인됐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다. 그럼 내일은? 머서가 물었다. 내일 수정된 시스템을 다시 테스트할 거야. 로드리고는 모르지만 우리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변경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 작동하면 우리는 귀중한 특허를 갖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편리한 사고. 클라인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태현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이글 에어는 간헐적인 손실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하자.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며 태현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내일의 비행은 아버지를 죽인 비극의 반복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오만한 조종사 로드리고가 의식하지 못한 희생자가 될 것이다. 복수는 간단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의해 로드리고가 운명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도 살인자들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한국 조종사는 항상 하늘을 존중한다. 아버지가 한때 말했었다. 그 아래의 인간들이 가치가 없을지라도. 태현은 눈을 감고 결정을 내렸다. 그가 할머니에게서 배운 한국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을 인도했다. 눈앞에 복수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했다. 태현은 천천히 낡은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꺼냈다. 낡고 흠집난 시계였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목에 찼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켜고 이글 에어의 비행 일정을 확인했다. 로드리고의 비행은 오전 9시에 예정되어 있었다.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태현은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부적이었다. 할머니가 그에게 준 것으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는 부적이었다. 그는 그것을 꽉 쥐고 기도했다. 지금 그에게는 모든 도움이 필요했다. 밤은 깊어갔고 태현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의 죽음이 편리한 비극이라는 클라인의 말이 그의 마음을 갈갈이 찢었다.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상실이 그들에게는 그저 비즈니스였다. 새벽이 다가오며 태현은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든 유압 시스템에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문은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고 모든 시스템은 권한 있는 기술자들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압 시스템 설계도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아버지가 가리킨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창문 너머로 첫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의를 위한 날, 혹은 또 다른 비극을 위한 날. 태현은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다. 새벽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태현은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항공기 유압 시스템에 관한 모든 지식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비행은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비극을 막기까지 단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경납고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기술자들이 도착하여 시스템을 점검하고 빛나는 항공기를 역사적인 처녀 비행을 위해 준비했다. 로드리고는 6시 30분에 나타났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야, 빗자루 꼬마. 그가 유압 접근 패널 근처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던 태현을 지나치며 소리쳤다. 내가 돌아올 때 경납고가 완벽하게 깨끗한지 확인해. 여기서 축하 파티가 있을 거니까. 태현은 분노를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다. 저 오만한 남자는 자신이 날아오르는 관이자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감시는 철저했다. 모든 출입구의 보안 요원이 모든 시스템을 확인하는 권한 있는 기술자들, 어떻게 단순한 청소부가 중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까? 태현은 손목에 찬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7시 15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불안으로 조여들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기술자 중 한 명이 주요 접근 패널 근처에 커피를 쏟았다. 젠장, 그가 외쳤다. 청소부 이것 좀 치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태현은 청소 도구를 들고 다가갔다. 그는 새끼손가락부터 심장까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냉정하게 유지했다. 아버지가 항상 말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라. 액체를 꼼꼼히 닦는 동안 그의 눈은 열린 패널에 노출된 도면을 빠르게 훑었다. 바로 거기 있었다. 아버지의 메모에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의 범죄적인 변경, 순항 고도에 도달한 후 고장 나도록 설계된 잘못 배치된 배출 밸브. 빨리 해, 꼬마. 일정이 빠듯해. 기술자가 투덜거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태현이 중얼거렸다. 커피가 전자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요. 기술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현은 행동했다. 그의 손가락은 서울 아카데미에서 배운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그는 중요한 밸브를 눈에 띄지 않게 재배치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태현이 패널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 조작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경고해야 했다. 하지만 누가 한국인 청소부의 말을 믿겠는가? 이때 다른 기술자가 다가왔다. 나이든 남자로 그의 명찰에는 하워드 밀러 수석 기술자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워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태현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시계는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선생님, 태현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이 밸브가 잘못 설치되었습니다.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고장 날 겁니다. 하워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넌 어떻게? 제 이름은 조태현입니다. 서울항공공학 아카데미 졸업생입니다. 태현이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워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현을 바라보았다. 청소부가 갑자기 항공 엔지니어라고?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이 간절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조준호였습니다. 7년 전 이글 에어의 테스트 비행에서 사망한 엔지니어요. 하워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 그 전설적인 유압 시스템 설계자. 그 순간 시끄러운 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로드리고가 조종석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제발 저를 믿으세요. 태현이 간절히 호소했다. 저는 일부 문제를 고쳤지만 보조 시스템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 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워드의 얼굴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순간 태현은 마침내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태현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불던기처럼 뜨거웠다. 그것은 평범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고급 녹음 및 전송 기능을 갖춘 개조된 장치였다. 전날 밤 클라인과 머서 사이의 대화가 모두 담겨 있었다. 하지만 누가 들어줄까? 경찰? FAA? 이글 에어의 임원들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말과 그들의 말, 결국 그는 추방당하거나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태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로드리고의 비행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하워드는 휴대폰을 그의 귀에 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래, 알겠어. 하워드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야. 내 권한만으로는 비행을 중단할 수 없어. 태현의 희망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납고는 이제 활기찼다. 기자들, 회사 임원들,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들까지 역사적인 비행을 위해 모여들고 있었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태현이 간절히 말했다. 하워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증거가 더 필요해. 밸브가 정말 조작되었다는 물리적 증거. 태현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아버지의 원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여기요. 원래 설계와 현재 설치된 것을 비교해 보세요. 하워드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전문가적 눈은 즉시 차이점을 발견했다. 이건 의도적인 결함이야. 제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태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로드리고에게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해요. 하워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클라인과 머서가 이런 짓을 꾸민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살인 미수야. 그들은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태현이 속삭였다. 그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하워드는 주변을 신중하게 살펴본 후 태현을 한쪽으로 이끌었다. 내 사무실로 가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두 사람이 사무실로 향하던 그 순간 로드리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들어왔다. 태현은 잠시 멈추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 오만한 남자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농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었다. 태현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복수의 기쁨? 아니면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도덕적 의무감? 그의 영혼이 갈등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오래된 가르침이 떠올랐다. 가장 큰 용기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 불의에서 구하는 것이다. 하워드의 사무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즉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하워드는 태현의 녹음을 들으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다. 특히 클라인이 태현의 아버지의 죽음을 편리한 비극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건 완전히 범죄야. 하워드가 마침내 말했다. 이 증거로 FAA에 직접 연락할 수 있어. 태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계는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요. 태현이 초조하게 말했다. 로드리고는 지금 탑승하고 있어요. 하워드는 결단력 있게 전화기를 들었다. 통제탑에 연락해서 이륙을 중지시킬게. 그가 통화를 시작하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버나드 클라인과 빅터 머서가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워드? 클라인이 차갑게 물었다. 태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발각된 것이다. 중단? 하워드, 정신이 나갔어? 로드리고가 폭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이건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이라고. 경납고는 이제 언쟁의 전쟁터로 변했다. 하워드는 유압 시스템의 심각한 이상을 이유로 즉각적인 준비 중단을 명령했다. 클라인과 머서는 몇 분 만에 도착해 설명을 요구했다. 표준 예방 조치일 뿐입니다. 하워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청소 카트와 함께 조용히 옆에 서 있는 태현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압력값에 일관성 없는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클라인이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우리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3중 검사를 실시했어. 이 비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태현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심장이 가슴을 쿵쾅거리며 두드렸다. 클라인의 권위 앞에서 하워드의 용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정확히 무슨 문제지? 머서가 걱정을 가장하며 물었지만 그의 눈은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보조 배출 밸브입니다. 하워드가 대답했다. 원래 설계에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클라인과 머서가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다. 수정은 개발 과정의 일부야. 클라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안전 테스트는 통과했어. 이 매개 변수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워드는 그의 클립보드에 있는 계산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태현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정신, 그의 용기, 그의 진실에 대한 헌신, 이제는 후퇴할 시간이 아니었다. 로드리고는 점점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다. 이봐, 나는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 비행기가 안전한지 아닌지만 말해. 경납고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태현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가 침묵을 지킨다면 클라인의 위협이 이길 것이다. 하워드는 물러설 것이다. 비행은 진행될 것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태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청소부가 이제 의견까지 말해. 로드리고가 비웃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야. 하워드가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조태현 조준호의 아들이야. 클라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조? 제 아버지를 죽인 프로토타입에서 실패한 것과 같은 시스템이 이 비행기에도 있습니다. 태현이 아버지의 기억에서 용기를 얻어 선언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클라인은 입술을 떨며 태현을 노려보았다. 이 청소부가 뭐라고 하든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할 거야.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무거운 안개처럼 드리워졌다.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태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는 클라인과 머서가 어제 밤 나눈 대화를 재생했다. 소리가 울려 퍼지자 경납고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클라인의 목소리가 편리한 비극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몇몇 기술자들이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이건 조작된 거야. 클라인이 헛되이 항변했다. 그의 임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로드리고는 점점 창백해지며 태현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용했다. 그들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려 했다고? 우리는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따랐어.
머서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태현은 마침내 그의 배낭에서 서울 아카데미의 배지와 그의 학위증을 꺼냈다. 저는 항공공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20분 비행 후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 순간 경납고 뒤쪽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FAA 검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클라인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군. 로드리고가 태현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관리부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보안 요원들이 문을 지키는 동안 하워드는 증거가 담긴 녹음을 재생했다. 클라인과 머서가 의도적인 조작에 대해 논의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건 조작된 거야. 클라인이 일축하려 했지만 그의 땀에 젖은 얼굴이 그를 배신했다. 이 청소부가 분명히 어떤 협박을 위해 오디오를 조작한 거야. 로드리고는 침묵 속에서 태현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다. 물리적 증거가 녹음을 확인합니다. 하워드가 테이블 위에 도면을 펼치며 선언했다. 유압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20분 비행 후 고장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7년 전 조 씨의 사고에서 일어난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자리에 있던 다른 선임 엔지니어들이 문서를 검토하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머서가 통제력을 되찾으려 시도했다. 이글에어는 수십 년간의 안전 우수성을 가진 존경받는 회사야. 그리고 제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그를 살해한 회사죠. 태현이 마침내 분노로 폭발했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 맺혔다. 오늘 또 다른 조종사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비밀을 보호하려던 회사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태현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순간 그는 방 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발산했다. 조준호 로드리고가 침묵을 깨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알았어. 내가 항공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내게 소중한 조언을 해줬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는 새로운 이해를 담은 눈으로 태현을 바라보았다. 네가 그를 닮았구나. 이건 말도 안 돼. 클라인이 다시 시도하며 일어섰다. 우리 변호사들에게 전화할 거야. 이런 종류의 명예훼손은 앉아 클라인.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보안 책임자가 갑자기 명령했다. FAA에 이미 통보했다. 요원들이 오는 중이야. 클라인과 머서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동안 태현은 이상한 해방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수년간의 계획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몇 달,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마침내 정의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FAA 요원들이 도착하자 경납고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태현은 창가에 서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늘. 할머니는 종종 말씀하셨다. 하늘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 로드리고가 태현 옆에 다가섰다. 그의 자세는 이제 완전히 달랐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왜 나를 도왔지?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태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국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것은 단지 맞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네가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뒀다면 로드리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랬다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태현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 모든 생명도 사랑해야 한다고. 로드리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FAA 요원 중 한 명이 태현에게 다가왔다. 조씨, 저희가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 위반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대신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로드리고가 물었다. 정의. 태현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를 위한, 진실을 위한. 방 건너편에서 수갑이 채워진 클라인이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태현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태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찾았다. 용기,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일을 위한 결단력. 이글 에어의 본사는 이후 몇 시간 동안 개미집처럼 분주해졌다. FAA와 FBI 요원들이 문서, 컴퓨터, 그리고 프로토타입 자체를 압수했다. 클라인과 머서는 밖으로 호송되었고 문 밖에 모여들기 시작한 카메라들로부터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태현은 모든 것을 지친 눈으로 바라보았다. 7년간의 고통, 12개월의 계획, 3개월간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삶, 모든 것이 이 정의의 순간으로 모여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고립된 회의실에서 태현은 혼자 앉아 때때로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의 이야기,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한 공학신동은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구름 한 점 없는 텍사스의 하늘이 그를 비추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태현은 내면에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문이 열리고 로드리고가 들어왔다. 오만했던 조종사는 이제 작아 보였고 얼마나 죽음에 가까웠는지 깨달음으로 겸손해져 있었다. 당신은 그가 머뭇거리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도 날 구했어. 태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당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로드리고가 무겁게 앉으며 말했다. 준호는 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던 불안한 신참이었을 때 나를 지도해 주셨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때 내 안에서 잠재력을 보셨지. 아버지는 하늘이 국적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믿으셨어요. 태현이 대답했다. 오직 우리가 하늘에 보여주는 존중으로만 판단한다고요.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로드리고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다. 왜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지? 로드리고가 마침내 물었다. 완벽한 복수가 됐을 텐데. 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푸른 하늘을 관찰했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명예가 복수가 아닌 진실성에 있다고 배웁니다. 그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 원칙을 배반한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로드리고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윤리적 가치에 대한 태현의 흔들림 없는 헌신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가 물었다. 정의죠. 태현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를 위한, 진실을 위한. 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에서 온 할머니의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 그들이 자백했어요. 태현이 감정이 북받쳐 말했다. 아버지는 옳았어요. 그들이 시스템을 조작했던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마침내 평화롭게 쉴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넌 우리 가족과 조국의 명예를 안겨주었다. 통화를 마친 후 태현은 창가로 다가가 달라스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으로 돌아가 중단된 학업을 이어갈까? 아니면 여기 미국에 머물러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나갈까? 그때 하워드가 노크 후 들어왔다. 수석 기술자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있었다. 클라인의 개인 금고에서 이것을 찾았어. 하워드가 다른 폴더를 건네며 말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떨리는 손으로 태현은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원래 설계도가 있었다. 이글 에어가 훔치고 억압했던 천재적인 혁신의 페이지들. 내 아버지는 천재였어. 하워드가 말했다. 이 아이디어들은 시대를 수십 년 앞서 있었지. 클라인은 가장 혁명적인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어버렸어. 폴더에서 한 장의 편지가 떨어졌다. 치명적인 사고 일주일 전 아버지가 클라인에게 보낸 오래된 서신이었다. 태현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필체를 어루만졌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다.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었다.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퍼졌다. 한국인 엔지니어의 후계자, 미국 항공산업의 치명적 음모 폭로. 헤드라인은 선정적이었지만 본질은 진실이었다. 아버지의 사례를 밝히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한 젊은 천재의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태현은 호텔 방, 청소 도구 보관함에서 상당한 업그레이드,
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뉴스 보도를 지켜보았다. 그는 결코 명성을 원한 적이 없었다. 단지 정의만을 원했을 뿐이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기억하렴. 할머니가 어제 전화해서 말씀하셨다. 조준호의 아들로서 너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 태현은 아버지의 폴더를 다시 열어보았다. 가장 혁신적인 설계는 유압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보다 효율성이 30% 높았다. 이것이 클라인이 훔치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천재성이 담긴 창조물. 창문을 통해 비치는 아침 햇살이 방을 따뜻하게 데웠다. 태현은 오늘 마지막 조사를 위해 FBI 사무실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미 클라인과 머서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에 태현이 문을 열자 로드리고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조종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 그가 물었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로드리고는 긴장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태현이 물었다. FAA가 모든 이글에어 항공기의 지상 대기를 명령했어. 로드리고가 설명했다. 그들은 다른 비행기들도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어. 태현은 창가로 걸어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명의 청소부가 시작한 것이 이제 전체 산업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 말고도 로드리고가 계속했다. 네가 발견한 아버지의 설계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것들이 공개된다면 항공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야. 태현은 아버지의 폴더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설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것들을 묻어두는 건 아버지가 원하셨을 일이 아닐 거야. 로드리고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 씨는 항상 안전과 혁신에 대해 열정적이셨어. 그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태연은 갑자기 텍사스 하늘 넘어 고향의 하늘을 그리워했다. 할머니의 집 뒤뜰에서 보이는 서울의 별들. 아버지가 어린 시절 그에게 별자리를 가르쳐주던 그 하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현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지식은 나눌 때만 그 가치가 빛난다고. 로드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야. 나도 그 말을 기억해. 서울 박람회에서 준호 씨가 내게 했던 말이야. 불현듯 태현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아버지의 설계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아버지의 비전을 완성하는 것. 도와주실래요? 태현이 갑자기 물었다. 로드리고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뭘? 아버지의 유산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 태현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우리 둘이서요. 당신의 비행 경험과 제 공학 지식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로드리고의 눈이 빛났다. 이 제안은 그에게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기회였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세 가득한 파일럿이라고 말하지만 태현이 계속했다. 아버지는 당신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저도 그것을 봅니다. 로드리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시작해? 태현은 자신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그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단계를 가리켰다. 여기서부터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창문 너머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태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것이 일종의 징조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시작, 자유로운 비상. 태현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피어났다. 이제 그는 단지 정의를 구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캔들이 폭로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한때 업계의 거인이었던 이글에어는 이제 폐허에 가까웠다. 클라인과 머서는 여러 건의 형사 기소에 직면해 있었다.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대규모 해고가 있었다. 그러나 태현은 바빴다. 수많은 당국 인터뷰와 뿌리를 재연결하기 위한 한국으로의 짧은 방문 이후 그는 목적을 가지고 달라스로 돌아왔다. 진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서울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물으셨다. 미국에서 새 회사를 시작한다고? 태현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네, 할머니. 아버지가 꿈꾸던 일을 완성해야 해요. 할머니의 눈에 자부심의 눈물이 맺혔다. 네 아버지는 늘 말했지. 우리 태현이는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고. 이제 태현은 한때 이글 에어의 경납고였던 거대한 공간 안에 서 있었다. 하워드와 놀랍게도 로드리고가 그와 함께 있었다. 빈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확실히 하고 싶은 거야, 꼬마. 하워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담겨 있었다. 이 장소는 힘든 기억을 안고 있어. 바로 그 때문이에요. 태현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경납고를 새로운 시각으로 훑고 있었다.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국의 전통입니다. 로드리고는 최근 사건들 이후 더 겸손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위치는 완벽해. 공항 근처, 완벽한 시설, 스캔들로 인해 가격도 낮아졌고 피닉스 에어로스페이스, 태현이 말했다. 새로운 회사의 이름을 발음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재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세 사람은 경납고를 거닐며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때 부패가 지배하던 곳에 이제 윤리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태현 자신의 혁신과 결합된 준호의 미발표 설계가 기술적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은 확보했어? 하워드가 물었다. 태현은 미소를 지었다. 한국 정부는 열렬히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세계 무대에서 한국 공학의 우수성을 보여줄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역할은? 로드리고가 물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벤처에서 자신의 위치에 확신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테스트 파일럿이 필요해요. 태현이 대답했다. 안전 프로토콜을 철저히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 겸손함의 가치를 배운 사람. 로드리고의 눈이 감정으로 빛났다. 구원의 기회.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가 약속했다. 태현은 경납고 중앙에 멈추어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지붕을 통해 바로 위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영역, 피닉스 에어로스페이스. 그가 반복했다. 한국의 진실성이 세계적 혁신과 만나는 곳.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아버지의 오래된 나침반이었다. 준호가 늘 말했듯이 진정한 항공 엔지니어는 항상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라야 한다. 태현은 나침반을 바닥 중앙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상징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 바늘은 천천히 돌다가 북쪽을 가리켰다. 한국을 향해. 좋은 징조야. 하워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결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그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당신의 꿈이 이제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해가 경납고의 높은 창문을 통해 비치며 나침반 위에 황금빛 원을 만들었다. 태현에게는 그것이 미소 짓는 아버지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자, 시작하자. 태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세계에 보여줄 것이 많아요. 피닉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첫 12개월은 숨가쁜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한때 어둡던 경납고는 이제 혁신적인 에너지로 맥동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기술자들과 나란히 일하며 독특한 방법론의 결합을 창출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태현이 있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21세의 나이에 그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젊은 CEO가 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태현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들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 피닉스 1이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체의 유선형 실루엣은 태양 아래 은빛으로 빛났다. 아버지의 혁명적인 유압 시스템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하워드가 보고했다. 예비 테스트에 따르면 효율성이 현존하는 최고 시스템보다 37% 높습니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를 검토했다. 그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원래 설계도를 따라갔다. 7년 전에 가느다란 연필선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 공학이 부품 간의 조화를 우선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태현이 말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요. 문이 열리고 로드리고가 들어왔다. 이제 회사의 비행 테스트 디렉터인 그는 과거의 오만함을 벗어던지고 차분한 자신감을 품고 있었다. 시뮬레이터가 예측을 확인했어. 그가 발표했다. 실제 테스트가 일치한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태현은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국인과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긴장이 있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진정한 팀이 되었다. 첫 비행은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워드가 상기시켰다. FAA가 이미 참석을 확인했고 5개 주요 항공사의 대표들도 함께요. 한국 대표단은요? 태현이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합니다. 로드리고가 확인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오시기로 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미국 땅에서 한국 항공우주 혁신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부풀었지만 동시에 성취된 목적의식도 느꼈다. 아버지의 유산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태현은 창밖으로 달라스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청소도구 보관함에서의 외로운 밤들에 그는 이 순간을 꿈꾸었다. 정당함, 인정, 혁신. 하지만 현실은 어떤 꿈보다 더 위대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워드가 망설이며 말했다. 클라인의 변호사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즉시 긴장되었다. 재판에서 관용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워드가 계속했다. 당신이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며 증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로드리고가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전형적이군. 30년형을 앞두고 이제 와서 자비를 구하다니. 태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죽음을 명령한 남자, 로드리고를 거의 죽일 뻔했던 남자가 이제 그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하워드가 물었다. 아버지가 하셨을 일을 하겠습니다. 태현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진실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미국 사법제도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 일이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지혜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악을 극복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현은 혼자 경납고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피닉스 윗이 우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기체의 매끄러운 표면을 따라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아베오지, 이것이 당신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이제 제 꿈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달라스 공항에 착륙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한국 투자자들이 타고 있었다. 무언가 새롭고 위대한 것의 시작. 태연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내일은 한국 대표단과의 첫 공식 만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과 미국의 혁신이 만나는 순간, 아버지가 항상 꿈꿔왔던 바로 그 비전, 처녀 비행의 날이 완벽하게 밝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수정같이 맑은 하늘, 부드러운 바람, 마치 자연의 요소들까지도 피닉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공을 위해 한 마음이 된 것 같았다. 경납고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벽을 장식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 군 장교들, 기자들, 그리고 귀빈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중심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조명 아래 피닉스 1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현은 현대적으로 개량된 한복을 입고 깊은 절로 조국에서 온 대표단을 맞이했다. 엄격한 표정의 한국교통부 장관은 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조 씨, 한국은 당신의 업적을 크나큰 자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다. 당신은 개인적 비극을 국가적 승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장관의 말에 태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순간 그는 할머니가 그립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태현은 그녀가 서울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식 행사는 기술적인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하워드가 항공기의 혁명적인 특징들을 설명했다. 혁신적인 유압 시스템, 전례 없는 연료 효율성, 한국 연구실에서 개발된 복합 소재들. 이제 태현이 연설할 차례였다. 마이크 앞에 서서 그는 두 나라의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피닉스8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번갈아가며 시작했다. 이것은 인내의 증거입니다. 제 아버지 조준호가 이 시스템을 구상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이익을 넘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안전과 효율성으로 인류에 봉사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태연은 잠시 멈추어 눈에 띄게 전시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한국의 전통은 요소들의 지배가 아닌 조화에서 진정한 혁신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이 항공기는 그 철학을 구현합니다. 다른 이들이 한계를 볼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개척 가능성을 봅니다. 청중의 박수는 자발적이고 따뜻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미국 임원들조차 감명받은 듯 보였다. 로드리고가 완벽하게 차려입은 테스트 파일럿 제복을 입고 마이크에 다가섰다. 오늘 이 항공기를 테스트할 파일럿으로서
저는 이렇게 우아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한국의 정밀함과 미국의 대담함이 결합되어 진정으로 혁명적인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로드리고가 비행 전 절차를 위해 항공기로 향하는 동안 태현은 이상한 완성감을 느꼈다. 원이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다. 관제탑에서 태현은 하워드와 기술팀 옆에서 모든 지표를 모니터링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다. 피닉스 1 이륙 준비 완료. 라디오를 통해 로드리고가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승인합니다. 피닉스 1. 태연이 응답했다. 행운을 빕니다. 항공기는 가속하며 활주로를 따라 우아하게 움직였다. 그 우아함은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아름답게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신화 속 동명의 생물처럼 피닉스 윌은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 날개는 수학적 정밀도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관제탑과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카메라는 미친 듯이 찰칵거리며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유압 시스템이 최적의 효율로 작동 중. 로드리고가 보고했다. 고도 제어가 완벽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마치 꿈처럼 날아요, 태현. 태현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는 동안 잠시 환영을 본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요. 로드리고의 목소리가 다시 라디오를 통해 들려왔다. 모든 시스템 정상. 이 아름다운 새는 당신의 아버지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날고 있어. 태현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비전이 마침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피닉스이 완벽하게 착륙하자 군중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로드리고는 조종석에서 나오며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환영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넘쳐 흘렀다. 태현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 이제는 파트너가 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로드리고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조씨, 이 항공기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로드리고 씨,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 기술이 상용 항공에 언제 적용될까요? 태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자신의 작은 승리를 넘어서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전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 한국교통부 장관이 태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조씨, 오늘 한국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영웅이셨습니다. 태현이 대답했다. 세상이 이제야 그것을 알아볼 뿐이죠.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태현은 조용히 자리를 뺐다. 그는 경납고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국의 전통에 따라 그는 아버지의 영혼에게 첫 비행의 성공을 알리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 태현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다. 그 향기는 그를 어린 시절 서울의 집으로 데려갔다. 아버지가 항상 작업실에서 동일한 향을 피웠던 곳.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당신의 꿈이 이제 하늘을 날고 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하워드가 들어왔다. 그는 태현의 사적인 순간을 발견하고 물러서려 했지만 태현이 손짓으로 그를 불렀다. 괜찮아요, 하워드 씨. 들어오세요. 하워드는 한국재단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우리는 이것을 제사라고 부릅니다. 태현이 설명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중요한 순간을 알리는 의식이에요. 한국에서는 가족의 연결이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워드는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전통이군.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현이 미소 지으며 회상했다. 네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 과거의 모든 지혜가 네 손을 통해 흐르고 있다. 바깥에서 축하의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태현의 휴대폰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축하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계약 서명이 시작되고 있어. 하워드가 말했다. 벌써 5개 항공사가 대기 중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태현은 일어서서 아버지의 사진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가요. 두 사람이 메인 홀로 돌아가는 길에 태연은 문득 멈춰서서 넓은 창을 통해 텍사스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위 어딘가에 피닉스 윌이 남긴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하늘의 일부가 된 마치 아버지의 유산처럼. 경납고로 들어서자 뜨거운 박수가 그를 맞이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태현은 로드리고와 하워드 옆에 서서 피닉스 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태현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청소부에서 혁신가로, 아웃사이더에서 지도자로, 복수를 추구하던 아들에서 영감을 주는 비전가로. 한국의 속담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하늘에 닿는다. 그리고 태현은 하늘에 닿았다. 아버지의 꿈을 타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지혜와 미국의 혁신의 힘으로 그는 아버지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높이 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은 한계가 없었다.